감성영재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 콩이네님 댓글을 읽고 그 꿈을 접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집사 콩이네님 댓글을 읽고요.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냐면 제가 행운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행운이를 예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뻐할 수밖에 없죠. 애교 많죠. 짖지 않죠. 얌전하죠. 특히 개를 키우지 않으신 분들, 그런데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가족 중에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가족이 있는 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십니다. 아유, 나 개 키우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마음속에서 내가 이분 개 키우는 거 포기시켜야지 하고 마음을 잡고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드린다라는 게 개를 키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 뭐 그 행복감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반면에 개를 키움으로써 인간이 책임져야 된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과 이런 것들을 아주 현란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소를 오랫동안 봉사 활동하고 그리고 유기견 입양시키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유기견이 어떻게 버려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셨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행운이를 보고 아유, 내가 저런 강아지 키웠는데 얼마 전에 십몇 년 키우다가 무지개 다리 건넜어. 아유, 마음 아파. 이제는 못 키울 것 같아. 그런데 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씩 웃으면서 이제 조만간 한 마리 키우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개를 키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개를 키우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사실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제 느낌에 우리 집사 콩이네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콩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집사 콩이님께서 봤을 때 미쓰리는 굉장히 불안 요소죠. 물론 잘 키우겠죠. 잘 키울 거라는 걸 알고 말씀해 주셨지만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미쓰리가 고양이를 키운대. 거기다가 개도 키우고 있대. 쉽지 않을걸?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을 알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지만 아마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울 겁니다. 특히 이제 행운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더더욱 안 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너무 한 가지 집중을 하면 꽂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제 멘토한테 치맛바람 휘두르는 엄마들을 흉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멘토님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이죠. 씩 웃으시면서 미쓰리는 나중에 애 나오면 더 할걸?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제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아, 정말 나는 만약에 내가 진짜 애가 있으면 와, 제 치맛바람, 야, 예, 알만합니다. 그게 제가 사실 지금 우리 행운이도 굉장히 유별나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행운이한테 집중을 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야,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 아마 저는 먼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고양이 키우는 꿈은 접고 행운이한테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하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2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8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8월 1일 날도 하락했죠. 8월 2일도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3, S&P 500이 0.67, 나스닥이 0.16% 하락했는데요. 8월 2일 뉴욕 증시 하락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쓰리가 방송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8월 2일 뉴욕 증시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다고 하는데 미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같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같지 않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뭐 그 근처에 뭐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긴장감이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판 뜬답니까? 아니잖아요. 못 뜨잖아요. 예. 즉, 그 얘기는 8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하락한 것에 대해 무언가 이유를 달아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하찮은 이유를 단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하찮음이란 조만간 이 이슈는 사그러들어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8월 2일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했어요. 막 이래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오늘로써 9월달 FOMC 회의가 48일 남았습니다. 9월 20일, 21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9월 10일 정도까지 연준 의원들은 자유롭게 연설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요,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의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간단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네? 해버리면 아직 한참 남은 9월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하면 돼 라고 하면 뭔가 해결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뉴욕 경제, 뉴욕 증시의 가장 큰 걱정이 경기 침체야 라고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특히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조차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다 라고 해버리면 뉴욕 증시는요, 해결할 답이 없다니까요. 경기 침체인데 그럼 경기 침체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되겠네.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인데? 그래서 8월 2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라고 타이틀을 단 거예요. 아주 가벼운 이슈죠. 먼지 같은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긴장감은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듯이 패권 전쟁은 누군가 하나 손 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누군가 하나 손을 들든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 하나 그냥 스스로 무너지든가 그렇게 될 때까지요. 패권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소련이 있었을 때 소련과 미국이 경쟁했을 때처럼 즉 미국은 항상 자기가 그러니까 지구 최강이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이 막 깝죽거리는 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항공모함이 뭐 대만 해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판 뜰 거냐고요. 전쟁할 거냐고요. 정말 전쟁할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시장을 왜 봅니까? 우리 모두 도망가야죠. 뭐 도망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 이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낸시 펠로시라는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견제하죠. 중국이 견제하면 거기다 대고 미국이 알았어 안 갈게 이럴 겁니까? 또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권전쟁 중국과 미국은요. 어떠한 모든 이슈들 생길 수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평행선을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8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뭐가 더 걱정입니까? 이날 발표된 6월달 채용 공고가 더 걱정이죠. 6월달 채용 공고가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상보다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60만 5천 건 감소해서
1069만 8천 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월 달 거예요? 6월 달 채용 공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8월 달 살고 계십니다. 그럼 6월 달 채용 공고가 이렇단 얘기는 7월 달 채용 공고도 좋지 않단 얘기죠. 자, 여기에다가 미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하는 이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8월 달 코스피를 2600선으로 상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9월 달 FOMC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쓰리는 한참 남은 9월 달 FOMC 회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 지표가 안 나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거나 모든 시장에 안 좋은 재료들이 9월 달 FOMC 회의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9월 달 FOMC 회의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이 미리 반영이 됐고 그러한 반영된 이슈 때문에 7월 마지막 주에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대한민국 증시도 2,400포인트를 회복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증시는 경기 침체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요. 고용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IMF는요. 지난번에 이어 얼마 전에 또다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고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때문에 국제 유가는 $100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체크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 공고가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8월 달 내내 9월 달 FOMC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도하는 그 이슈가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만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로 안도가 된다면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요거. 자, 일단 지금 시장 예상치는 25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25만 명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인 37만 명이 나왔고 37만 명이라는 수치를 보고 제닛 옐런, 제롬 파월, 조 바이든은 좋아하지만 미쓰리는 37만 명 나온 이유가 그 고용지표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상치를 25만 명이라고 너무 낮춰놨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감지한 국민들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8월 5일 날 발표될 7월 달 고용지표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똑같이 예상치를 25만 명이라고 엄청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비고용자, 고용자 지수가 25만 명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 전까지 20만 명 했다가 지금 26만 명까지 30%가 증가된 상태인데다가 6월달 채용 공고가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안 해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8월 5일 날 발표될 고용지표에 반영이 되겠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25만 명이라고 크게 낮춰놨기 때문에 그 이상만 나오면 여전히 그들은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업률이 움직인다면 실업률이 0.1%라도 올라간다면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조 바이든이 얘기하는 고용이 좋아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경제지표는 이미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제조업 PMI 지표 52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선이 50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50 이상이지만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달 PMI 지표는요, 50 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 PMI 지표와 제조업 PMI 지표가 있을 때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PMI 지표가 52, 53 정도가 되면 서비스업 PMI 지표는 55 정도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온 것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찍고 경기 지표를 쭉 찍다 보면 아직 기준선을 안 깬 지표도 있지만 깬 지표들도 있고요. 그리고 9월달 FOMC가 한참 남았지만 이제 9월 20일까지 남았다면 9월 초에 그 기준선을 깰 지표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 시장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 그럼 뭐 9월달 금리 인상 75bp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 에이, 야, 9월달 FOMC 아직까지 50일 남았어. 한참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라고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시장은 좋아해요. 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은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하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어머 어떡해요? 경기 침체예요.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인하할 수 있습니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뉴욕 증시는 워낙 카드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완전 배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집중하면서 9월달 FOMC 오랫동안 남았으니까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하면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증시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미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대드릴게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이거 뭡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요. 아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노력이 끝나려면 멀었다. 뭡니까?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길 바란다.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의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6월 달에도 75bp, 7월 달에도 75bp, 9월 달에도 75bp 오면 어떡하면 좋아?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직 9월달 FOMC가 한참 남았거든요. 저 지평선에서 지금 머리 정수리만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저게 가만히 있어봐. 금리 인상이야. 뭐야 저거 75bp야 50bp야 뭐야.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뭐죠? 스포트라이트를 인플레이션에다가 맞춰놓고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계속해야 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발언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발언들이 뉴욕 증시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고용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인플레이션에 꽂혀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감소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 막 위안화 같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 업체 기업들 막 디폴트 되고 있죠. 유로존 경기 침체 가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지금 그런 것들을 비추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저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의 역사상 이 금융 시스템을 보면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뭐 굳이 미국이 무슨 뭐 걱정한 적 있습니까? 지네들이 아니다, 경제가 어렵다 싶으면 막 돈 막 찍어내면 되는 거고,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높네 하면은 금리 인상하면 되고, 지네가 대빵인데, 지네가 기준인데. 미국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자기네가 걱정이 없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굳건해 보이지만,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비춰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괜찮아 보이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 도미노식으로 중국이란다. 미국 증시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미쓰리가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 따위 같은 이따위 이슈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책 뭐 긴장감이 있어서 뭐 항공모함이 뜨고 이러면 전쟁 한 판 떠야지. 전쟁 한 판 뜨면은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살궁리하고 있지? 오히려 낸시 펠로시 아무 일 없이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조용해져 버려요. 그럼 뉴욕 증시는 이 이슈 싹 사그러버리고 안도하겠네요?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있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안도감. 그리고 상승하겠죠? 8월 2일 뉴욕 증시가 정말 하락한 이유는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정치적 뭐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락한 이유는요. 6월달 채용 공고입니다. 왜? 이 6월달 채용 공고가 주는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동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늘었죠. 그런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이젠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감소합니다. 채용 공고가 감소되면 실업자가 늘겠죠? 취업이 안 되겠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시장은 이렇게 미리 보고 움직입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팟빵에 굉장히 긴,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그 댓글을 캡처해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 어떤 인생에 뭐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못 될 거야 이렇게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남의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증시에서 경제에서 미래를 계속 예측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뭐 경제 바닥의 유일한 점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스스로 계속 머릿속에서 지금 현재 이슈에 보지 말고 계속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 뭔가 압박감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 살 때 철두철미하지 말고 그것도 부족하다. 철두, 철미, 철상, 철학 모든 위기를 다 생각해야 된다. 호재는요. 즐기면 돼요. 그렇게 조심하다가 언제 즐거움을 누려? 언제 좋은 일을 맞닥뜨려? 좋은 일은요. 그냥 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무 조심해서 그 좋은 일을 못 받아들이면 한 100 정도 올 좋은 일을 한 50 정도밖에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생이든 주식이든 악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특히 저는 인생에서도 조심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항상 투자자들이 악재의 뒤통수 맞고 그 악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는 악재다 보니까 더 그런 악재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고조, 왜? 낸시 펠로시가 대만 가서 개뿔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증시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12시가 좀 넘었는데 4,500포인트 회복했고요. 뉴욕 증시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아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직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하찮게 생각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책 긴장 고조, 이건 일도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453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8월 달 시작도 안 했고요. 예.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이러면 다시 냉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예.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어. 여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겁니다. 그 악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미리 좀 감지하고 미리 좀 대비하고 그래서 충격은 오겠지만 덜 피해볼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